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최정혜입니다. 제가 태술대학원 1기 졸업생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9기잖아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하고 많이 이제 소통할 시간이나 기회가 좀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좀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또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저희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리 이제 알려드렸던 그 슬리도라는 그 사이트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기시면 되는데요. 슬리도는 이제 크롬에서 좀 더 그 안정적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쪽에서 한번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 공유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네. 뭐죠, 이건? 그냥 바꾸기 하시면 돼요. 네, 바꾸기. 네,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선생님들이 지금 화면이 좀 안 보이셔가지고 요거를 좀 어떻게 좀 내리면 될까요? 그거는 없앨 수가 없고요. 이거는 내릴 수가 없나요? 예. 아, 밑에 부분도, 네, 이것도요? 예, 그거는, 그냥 저기 눈 모양만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이걸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네. 요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 이 위에 지금 그 글씨 위에 저게 떠 있잖아요. 네, 요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오늘 그 Gamified Blended Learning Desig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그 slido.com에서 그 31765 이게 지금 제가 개설해 놓은 방 번호입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찍으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이거 지금 자동으로 자꾸 이렇게 넘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튕겨져 나갔어요. 잠시만요. 바꾸기. 네. 저희가 다 이제 요거 올리는 거랑 이런 거 전부 다 리허설이 다 됐는데 그러네요. 네,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옮겨줘야 되는데. 네. 딱딱딱 눌러. 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자, 저희는 지금 blended learning, 그 다음에 gamification, gamified blended learning, 그리고 한번 고려할 점, 그리고 끝에 그 choice, 취취, XP, 요거를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 멀티미디어하고 좀 친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멀티미디어 친숙도 자가 점검을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PPT가 제가 이제 준비했던 그 글꼴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글씨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네요. 네, 일단 자, 멀티미디어는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기반의 그 상호작용이 보장되는 매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웹이나 앱, SNS, 게임, AR, VR, MR, AI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한번 그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신은 나는 미디어를 좋아한다. 예,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는요, 먼저 멀티미디어를 이제 조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그런 것들 조작하는 거를 좀 즐기시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걸 좀 즐기시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수업들이 좀 이제 수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선생님들은요. 미디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미디어를 활용할 그런 필요성, 수업에서의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별로 못 느끼시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미디어를 좋아하시면 이미 미디어랑 친한 사이여서 이렇게 온라인 러닝으로 이제 뭔가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이제 미디어와 친해지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1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지금 선생님께서 쓰고 계시는 그런 미디어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그 카카오톡도 미디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매일 활용하고 있는지 유튜브도 아마 매일 보실 것 같고요.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도 포털도 계속 이제 그 서칭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어떤 걸 지금 하고 계시는지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블렌디드 러닝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뭐 정의를 드리면요, 정말 그냥 그 클리어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저희 섞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섞는데 그 섞는 그 정도 있죠. 이현미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하시면 안 되는데 끊기를 할까요? 네, 네. 자, 그래서 그 온라인에서의 그런 수업과 그 다음에 페이스 투 페이스의 그런 수업을 이제 접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그 예전에는 저희가 이게 지금 2004년에 나온 자료예요. 그 블렌디드 러닝이 페이스 투 페이스랑 그 다음에 그 블렌디드 그 온라인 러닝하고 그 어떻게 이제 거리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상했던 그런 다이어그램 2004년 자료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러닝 따로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 러닝 따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그 교집합 있죠. 이 부분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 요 당시에 이제 현재인 거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사실은 더 많이 겹쳐서 플립 러닝 뭐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실제 그 수업을 가정에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피드백 중심의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된 인터랙션이 강화된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교집합이 좀 큰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요 맨 마지막에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러닝이 지금 더 줄을 이루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future이라고 했는데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 저희가 그 future에 해당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팬데믹이라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한테는 위기일까요? 위기의 위자, 위험이잖아요. 위기일까요? 아니면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교육자로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지금 위기인지 아니면 이 위기를 또 다른 러닝 메소드를 개발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이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블렌디드 러닝에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어요. 뭐, 다 선생님들 이제 이미 경험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교수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네. 네. 잠깐만요.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게 하죠? 슬라이드가 한 장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잠시만요. 제어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요? 네. 슬라이드 제어권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이쪽에서 조정할게요. 다른 분이 이렇게 뭐 하셨구나. 네네. 예, 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식에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접근성이 온라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소셜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그런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이제 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의 그런 장점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황에서의 그런 장점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베네핏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뭐 라이팅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작업을 할 때 리비전, 수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제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저희는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이제 온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다음에 선생님들
다른 동료 선생님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도 좀 더 강화를 하시면서 공부를 이어가시는 그런 상황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블렌디드 러닝의 그 가장 핵심인 그 온라인 러닝을 충분히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이 콜로키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세미나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열리고 있잖아요. 그 오프라인의 그런 렉처 기회를 정말 잘 활용을 하시면요. 충분히 그 블렌디드 러닝의 환경에 노출을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제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실 겁니다. 사실 그 기회가 그냥 단순히 그냥 강의를 들어서의 그런 그 얻어지는 지식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오프라인 상황에 선생님들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끼리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같이 이제 힘드셨던 거, 그다음에 좋았던 거, 힘든 거 뭐 여러 가지도 있죠.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이 되죠. 그리고 교수님도 이제 뵙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오프라인의 현장에서 저희가 뵙게 되는 그런 상황이면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회를 좀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사실 이제 교수법 이런 것들 페다고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시도를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용 부분이나 이런 거는 뭐 어떤 것들은 뭐 무료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뭐 유료인 것도 다시 뭐 무료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런 그 역할을 그 미디어가 복제를 해서 뭔가 이제 활동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복제하는 그런 기능, 그런 면에서의 그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 이 기회 있죠. 지금 이 코로나 그 팬데믹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꾸는 그런 그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선생님들께서 또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블렌디드 러닝 그 모델스 애플리케이션 좀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맞닿는 부분들 위주로만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러닝에서는요, 그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렉처 당연히 강의로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virtual field trip이라 그래서 그 가보지 못한 그 장소들을 그 가상현실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네 가상 공간 안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화면이 사라졌네요. 다시 지금 컴퓨터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께서 지금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를 주시면 안 되는데요. 네. 전화를 주셔서 지금 이게 파일이 지금 날아간 상황이네요. 네, 네, 네.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지금 휴지 좀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휴지 좀. 눈에서 눈물이 좀. 요거 네. 하시고. 네, 네, 네. 그리고 그냥 이어서 저기 요거 전체 화면으로 한 진행할게요. 번만 좀 해달라고 하셔서 부원장님께서. 아, 네. 이런 학생들이 좀 더 크게 볼 아, 수 있어서. 네. 빠져나갈 네네. 때는 이스케이프 누르시면. 아, 네네네. 네, 선생님들 다 잘 보이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좀 안 보이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피드백 주시면은 제가 건너 전달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온라인 이렇게 서칭 많이 해보시면은 그 가상 공간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그런 도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학생들을 필트립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롤플레잉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뭐 토론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도, 리서치, 연구, 조사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동적이어서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제가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이 화면을 이제 많이 보고 그러면은 눈물이 좀 나는데, 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어떤 그 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 하거나 이렇게 뭐 탐구해 보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어 교육인 거니까 그 언어 교육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일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7가지를 좀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는 그 오프라인을 저희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온라인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오프라인 그런 수업 상황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계속 염두를 해놓고 수업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 그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런 작업들이랑 그다음에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작업들이 어떤 그 연계성을 갖게끔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염두로 하시면은 블렌디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온라인 상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어떤 그런 그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렌디드 디스커션 러닝이라고 해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디스커션을 이어가는 거, 그리고 당연히 뭐 온오프 다 해서 렉처 상황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언어 교육 쪽에서, 외국어 교육 쪽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랭귀지 스킬별로 뭐 한번 보시면요, 뭐 사실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려 놓는 것보다 그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지금 뭐 이렇게 활용하시기가 좀 편하신 것들 중심으로만 제가 좀 정리를 살짝 해봤습니다. 자, 먼저 그 아웃풋 영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라이팅과 스피킹, 그리고 인풋 영역, 그 listening and reading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의 그런 아웃풋 상황들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수업 설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눈물이 계속 나네요. 수업 설계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아웃풋을 나오는 거, 그다음에 아웃풋을 만들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인풋을 어떻게 넣어주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먼저 아웃풋 영역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riting skill 생각을 해보시면요, 협력해서 글쓰기 작업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온라인 툴들을 활용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다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피드백, 그 라이팅에서는 사실 피드백이 가장 이제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corrective 피드백이라고 해서 수정적 피드백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피드백을 이제 주고받을 때 선생님하고 학생들의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끼리의 그런 그 피드백 주고받는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활발하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그 프로젝트 이런 거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킹 부분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스피킹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툴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시도를 아마 해보고 계실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그 핫하게 Artificial Intelligence AI 활용해서 하는 그 스피킹 프랙티스 하는 것들 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바로 학생들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닝 부분 들어가면요, 뭐 사실은 리스닝 자료가 그 온라인에서는 정말 넘치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활용을 하면서 그 학습자들의 그 리스닝 컴프레hen션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뭐 체킹한다든지 뭐 퀴즈나 뭐 이런 걸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리스닝으로 한 것들로 라이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피킹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그 스킬들과 연계해서 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딩 부분은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리소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학습자의 연령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읽는 것들이 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제의 그런 그 흥미 이런 것들 전부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인풋을 어떻게 넣어주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 intensive reading, 그 다음에 extensive reading 해서 정독과 다독 이런 부분들로 한번 선생님들 수업 설계하실 때 점검하셔가지고 그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ocabulary 부분은요, 그 writing 할 때 저희가 word choice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단순히 이제 그 어떤 그 reading에서의 그런 단어라든지 뭐 listening에서 그 자료에서의 그런 단어들 어휘를 이제 스킬을 이제 빌드업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집중해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grammar 부분에서는요,
그래머가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문법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라기보다는요, 문장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어야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장을 분석하는 그 상황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계적인 그런 분석이 아니라, 그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thinking 스킬을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language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 선생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문장을 분석해서 나의 오류를 잡아내서 그다음에 그 라이팅이라든지 스피킹에 자신의 그런 그 오류를 많이 줄인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언어를 구사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머까지도 저희가 그 하나의 스킬로 점검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밖에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티소 대학원 아니면 그 전에 계속 이제 교육 관련해서 배우신 것들 모두 한번 좀 점검을 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르치고 계시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은 그 선생님들의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커리큘럼 있죠. 그 커리큘럼을 먼저 한번 분석을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 6가지 영역을 다 이제 담아서 이제 수업을 하시겠지만 매번 같은 비중으로 다 중요하게 다루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아마 뭐 그 어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역 포인트별로 선생님들께서 그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이제 진행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온라인에서 어떤 영역을 끌어내서 좀 더 이제 강화를 시킬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온라인 그런 실시간 상황에서의 그런 강조점이 있다면은 그 학생들이 그 실시간 이외의 시간에 가정에서 학습할 때 어떤 것들이 좀 이끌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블렌디드 러닝 이제 진행하시기 전에 뭐 몇 가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이렇게 그 거창하게 너무 말씀드리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이렇게 딱 3가지 AAA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accessibility 해서 그 디바이스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뭐 와이파이 상황, 무료로 이제 그 인터넷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그리고 요 인터넷을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집안에 어떤 플레이스는 그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고요, 어떤 곳은 잘 잡히고 이런 그 스팟이 있어요, 잘 잡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데스크탑이면은 이제 캠코더나 아니면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또 다 구비가 되어야 되지만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바이스 점검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용법, 그 어떻게 이 웹에 접속을 해서 그 다음에 들어오고 뭐 어떤 걸 업로드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사용법에 대한 그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availability는요, 그 저희 언어 영역, 그 6가지 영역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령을 꼭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연령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거, 그리고 그 학습자들에게 그 스스로 뭔가 그 온라인 상황에서 뭔가를 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보다는 그런 학습자의 부담은 줄여주고 교수자가 그런 그 실시간에 그런 수업을 이끄는 그런 방법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히려 그 10대들 있잖아요. 10대들은 그 디지털 네이티브, 뭐 young learners도 당연히 디지털 네이티브지만 그 티네이저스 얘네들은 정말 너무 익숙하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다루는 그런 학습자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좀 더 이제 다이내믹하게 접근을 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지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멀티미디어를 좀 이제 친숙하게 잘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그런 아니신 분들을 어떻게 좀 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제한해서 사용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AA 그 체크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선생님들 그 저기 프린트에는 그 핸드아웃에는 아마 제가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IC2 해서 그 멀티미디어 툴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라이팅에 적합한 것들 쭉 있고 뭐 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뭐 방대하게 다 이제 드려도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를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조금 더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좀 쓰면은 좋을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담아봤습니다. 네. 라이팅에서는요, 시소라는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시소 요것도 제가 뒤에 이제 그 그림들이랑 이런 것들 좀 같이 이제 넣었는데 그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소는요, 그 시소 패밀리, 그 다음에 시소 클래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용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선생님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개설을 해서 그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림을 그리고 뭐 녹음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업로드를 해서 다 학부모랑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라이팅을 거기다가 올려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이 좀 수월하기 때문에 어린 학습자들에게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지금 미국의 현재 그 공교육 현장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패들렛, 요것도 되게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닥스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보시면, 그 collaborative writi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피킹 부분에서는요, 밑줄구, 이게 좀 생소하시죠? 앨리스, 이런 거요. 이거 저기 AI 베이스의 그 스피킹 할 수 있는 거예요. 챗봇이에요, 챗봇. 근데 요거 그 웹사이트에 밑줄구 이렇게 치시면은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면 그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녹음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뭐 텍스트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밑줄구랑 한 대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뭐 저기 라이팅으로 이제 뭐 정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또 그 스피킹 한 것으로 또 뭐 이렇게 과제를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액티비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줄구의 전신이 앨리스예요. 같은 랩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앨리스는 이제 텍스트 기반의 챗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비서를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무료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AI 스피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것도 엑스트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권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글 어시스턴트 활용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 언어 설정을 그 영어로 해놓고요. 저희는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를 해놓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열면요. 이게 다 영어로만 이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한국어인 언어 상황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너 영어 할 줄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구글 어시스턴트한테. 그러면은 자기 영어 잘한다. 근데 그 구글 번역기를 깔아야지 자기가 영어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그 경험하게 한 다음에 영어로 대화하는 거 이런 것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요거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유튜브나 이런 아주 짧은 영상에서 표현들 이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발음이 AI로 이렇게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내용이 엄청 많은데 지금 30분이네요, 벌써. 그리고 리스닝 부분에서는 유튜브 뭐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 키즈 요거 활용하시면은 또 이제 어린 학습자들 아니면은 티네이저스 이렇게 다 연령을 나눠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디바이스를 설정을 영어로 해놨을 때 이 모든 그 리소스가 다 영어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키즈 같은 경우는요. 그 한 디바이스를 집에 이제 한 디바이스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영어로 이제 설정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거를 이제 노출하는 그런 거 이런 거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lien Family는 저희 그 이선영 교수님과 함께한 그 기능성 게임 연구 있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임인데 음소 인식하고 그 다음에 구별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연구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료로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그 음소
그다음에 소리, 영어의 그런 소리, 이런 민감성을 기르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 시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좀 연구비가 넉넉한 것이 아니어서 아주 모든 음소를 다 다룰 수는 없었고요. 한국인이 좀 헷갈려하는 음소, 대표 음소 세 쌍만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voice thread 요거는요. 사실 여기 리스닝에 넣어놨지만 사실 뭐 writing, speaking, reading 다 해당이 됩니다. 되게 역동적인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슬라이드를 다 업로드할 수가 있고 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그 목소리, 보이스도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다가 쓸 수도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리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미 이제 일 라이브러리 이런 거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Time for Kids에도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라인 온라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런 배우들 있죠. 배우들이 실제로 동화책 한 권을 굉장히 맛있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그 한 권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요. 그 학습자들의 그 몰입도가 엄청나집니다. 이건 동화책만 읽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링크를 그 전달해서 아이들이 좀 보게끔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옥스퍼드 북워럼 시리즈 이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vocabulary 부분은요. 이제 Catch It English 요거 많이 하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요거 이제 그 게임을 개발하신 분이 개발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게임처럼 느껴지는 애플리케이션인데 게임은 아니고요. 게미피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요거 그 학습자들이 진행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유료예요. 그런데 그게 5분에서 10분 요 정도 동안 무료로 매일매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먼저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게 하시고 너무 좋아한다 하면 유료로 전환을 하든지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휘도 있지만 문법도 있고 그다음에 어순 그런 거 연습하는 그런 기능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Drops, Duolingo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게미피케이션 앱인데 그 외국에서 개발된 거여서 사실 우리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는 한국인의 굉장히 너무 재밌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살짝 있지만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에 그 학생들이 열광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클래스카드의 배틀, 클래스카드라는 그 앱과 웹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어휘들을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걸로 카드로 이제 복습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배틀, 실시간 배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요거에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그리고 grammar, 그 문법 부분에서는요, 그 grammar correction 할 수 있는 앱 2개 좀 알려드릴게요. 그 Grammarly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라이팅 했던 거를 그 라이팅 그 아티클을 거기다가 업로드를 하면은 거기서 라이팅 피드백을 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100%다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그런 그래머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그 지식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Grateful Proof도 비슷한 기능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LMS나 뭐 퀴즈 이런 거는 뭐 랭귀지 스킬은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온라인 그 클래스를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연계된 클래스를 운영을 하실 때 요거 활용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게미피케이션처럼 느껴지는 클래스 1, 2, 3 요거는 이제 뒤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조금 더 많이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분이 만드신 거여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클래스 1, 2, 3 이렇게 치시면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클래스 도조,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 이런 거 많이 활용하고 계시니까 네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퀴즈 같은 경우는요, 뭐 카훗 많이 쓰시죠. 퀴즈렛 이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희 그 구글 서베이에 구글 그 문서에 그 서베이 있잖아요. 설문하는 거 거기 안에 들어가시면 그 퀴즈 템플릿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아주 간단하게 퀴즈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나오네요. 네, 요거는 그 실시간으로 웹 컨퍼런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선생님들 수업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지금 저희 쓰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학습자에게 요걸 링크 하나만 전달하고 그다음에 코드 입력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좀 편리함 때문에 줌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그림 하나씩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구글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요거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네, 그 온라인 그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도 그렇지만 수업 전, 그다음에 수업 후까지 다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도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옆에 보면 파파고가 있잖아요. 이 앵무새가 파파고거든요. 네, 구글에 구글 번역기만 이제 활용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만약에 혹시 뭐 라이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그러지 않고 파파고랑 같이 그 두 개를 돌려서 같이 비교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교해서 좀 어떤 것이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인지, 어떤 것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인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액티비티 구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보이 thread 기능 있잖아요. 요거 여러 가지 스킬들 다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도 다 업로드가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강의하는 것들 있잖아요. 강의하는 PPT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목소리 입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패들렛, 요거는 이제 담벼락 이제 가입을 하시면 담벼락을 3개를 줍니다. 무료예요. 이 3개까지만. 그래서 요거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가로축과 그다음에 세로축 있잖아요. 요거를 무한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왼쪽에는 그러니까 그 가로축에는 학생 이름들을 쭉 넣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그 한 학생이 자신의 뭐 라이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남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사실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 거여서 선택하시기 나름이지만 보통 이제 라이팅에서 좀 활용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이가 라이팅을 했고 그거를 이제 파일도 업로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업로드 다 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도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작업한 것들을 A라는 학생이 올려놓고 그다음에 A라는 학생이 올려놓은 것을 보고 다른 여러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 친구의 담벼락 거기에 와가지고 그걸 다 이제 피드백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어도 좋고요. 거기에 또 이제 선생님 피드백도 또 들어가면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학급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해보니까. 시소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이렇게 사진, 비디오 이런 거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되게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관심 가지시는 거 한두 개만 딱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활용해 보실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느끼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살짝. 네, 이렇게 영어로 이제 세팅해서 들어가면은 유튜브 키스가 이렇게 영어로만 쫙 리소스를 제공을 합니다. 영상도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이들용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완전히 어린아이인지 뭐 티인인지 뭐 이렇게 다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연령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최신 그런 자료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같은 것도 막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listening comprehension 높이기 위해서 팟캐스트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는 뭐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스 1, 2, 3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황금알, 학급에 그런 목표 세워가지고 황금알 채우는 걸로 학생들의 그런 게미피케이션 요소를 접목한 그런 느낌의 수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이름들 다 이렇게 입력하면요. 아바타가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어도 되고요. 사실은 이거 사실 대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너무 유치하게 저런 그림의 아바타를 좋아할까 그러시지만 원래 게임 많이 하는 분들은 저렇게 귀엽거나 뭐 이런 캐릭터에 되게 친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어린 학습자부터 이제 성인 학습자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 스티커 같이 이런 거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 그런 이름도 다 선생님들께서 다 또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 제공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칭찬 스티커, 그다음에 노노 스티커라 해가지고 칭찬받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리밋 하실 때 요거 시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판서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로터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3번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뭐 이 읽기 부분을 읽을까 뭐 이런 거 할 때 요거 돌려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스피킹 부분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말로 녹음하면 이렇게 텍스트로 다 쳐집니다. 그래서 요거 다 긁어다가 또 이제 자료로, 그런 학습 자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공룡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룡 관련된 자료도 막 찾아주고 막 그래요. 정말 비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크 사이트. 입니다. 이렇게 그 녹음하면은 자신의 발음이 어느 정도로 원어민과 흡사한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발음 교정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밑죽구, 여기 이 밑죽구가 이제 그 캐릭터고요. 이 친구가 이제 계속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게 또 clever bot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의 또 장점은요. 대화한 것들을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텍스트로 이제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업 자료로 만드실 때 활용하면 좀 좋은 게 있어서 네, 선생님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퀴즈 만들 수 있는 것들 뭐 굉장히 많잖아요. 소크라티브, 이것도 저기 선생님들 많이 활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퀴즈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로 실시간 배틀할 수 있는 스페이스 레이스 이런 기능도 있고요. 문제도 객관식, 참, 거짓, 단답 이런 유형으로 다 만들 수가 있고요. 카우도 많이 쓰시죠? 네, 요것도 보시고 퀴즈렛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어휘 부분 좀 강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래스 카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배틀 실시간 배틀 요거를 이제 수업 끝나고 바로 수업 뭐 끝부분이나 뭐 아니면 수업 시작할 때나 뭐 이럴 때 이 배틀을 그 공부해 온 것들로 배틀 시키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업 설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게임. 네. 호두 잉글리시는요, 그 어린 학습자들한테 좀 좋은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뭐 5학년 이하 정도의 학생들은 다 이제 좀 괜찮아 할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가 좀 사실 이렇게 그 귀여운 캐릭터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게임 회사에서 NC소프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게임 같아요. 이거 스피킹 하는 거고요. 청크 단위를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캐치 잉글리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좀 한 번에 늘릴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Alien Family 이거 링크는 따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게미피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인데 그 보통 어휘랑 그다음 문장 만들기, 번역하기 뭐 이런 기능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서 좀 그 선생님들의 그런 그 수업이나 이런 거에 맞고 그다음에 학습자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에 맞으면 하나씩 이렇게 해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드롭스가 사실은 되게 이렇게 색깔들도 되게 예쁘고 활용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블렌디드 러닝 중에서 이제 온라인 부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 게미피케이션 부분 살짝 살펴보고 요거를 활용해서 어떤 수업 설계로 진행을 해야 될지도 보겠습니다. 자, 게미피케이션 이미 선생님들 많이 이제 아시는 개념이실 거예요.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처럼 느끼는 경험을 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선생님들은 뭐 일하시는 거나 공부하시는 걸 이렇게 좋아하셔서 이렇게 대학원에서 수업 그 강의도 막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주 재미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게임은 이제 재미가 있는 영역이잖아요. 게미피케이션은 이 중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미피케이션이요. 저희는 이렇게 게임이 그 교육 분야가 게임이 아닌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 분야에서의 게미피케이션은요, 학생들의 그런 인게이지먼트, 고관여라고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 학습에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게미피케이션을 접목한 수업 설계를 할 때 이 네 가지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그 수업 설계를 했는데 접목이 되었는지를 점검을 해볼 수 있는 키워드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이제 즐거워야 되고요. 당연히 게임처럼 느껴져야 되니까 즐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자들한테 이게 게미피케이션이다, 이게 뭐 게임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학습자들이 다 이미 압니다. 이게 게임처럼 느껴져요라고 말하면 성공이고요. 그 만약에 그런 피드백이 아니라 뭔가 좀 힘들어하거나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그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무조건 즐거워야 하고요. 그런데 즐겁기만 하면 안 되죠. 저희 그 교육 분야니까 당연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effective.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그 단기
기억에서 그냥 인사이트만 받고 끝나는 그런 수업이 되면 안 되고요. 저희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야 됩니다. 기억에. 그래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수업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특히 언어 교육에서 sustainable 해서 그 지속 가능한 배움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enjoyable, effective, memorable and sustainable 이 네 가지 키워드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맞춰야 되는 시간이 막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숨을 안 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내용이 더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Gamified Blended Learning Design 할 때 이제 김상윤 교수님 강원대학교의 김상윤 교수님께서 그 만드신 그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 Gamification Teaching and Learning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거를 4F A steps로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 게임을 만드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하고 그 코어 그룹 저희 그 유데미의 그 무크 강좌를 이제 개설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 작업을 한 다음에 언어 교육 쪽에 제가 접목을 시키다가 보니까 그 A steps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7 steps면은 저희 언어 교육 특히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Design이라고 해서 그 외국어 언어 배움 경험 있잖아요. 그 경험을 게임처럼 느끼는 그 경험을 설계를 할 때는 그냥 7 스텝까지만 하는 것이 더 그 심플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키워드 잠깐 살펴볼게요. 자, 먼저 figure out, focus, 그 다음에 fun design, 그 다음에 finalize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각각에 해당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항상 이제 수업 설계할 때 하는 거잖아요. 먼저 그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프로그램이 뭐 학생들한테 뭐 어떻게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지, 뭐 어떤 아웃풋을 낼 것인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저기 김상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플레이어라고 보셔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중심으로 하셨지만 사실 선생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요. 이 둘이 학습자랑 교수자가 모두 다 그 게임 상황에 놓여져 있는 players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이제 언어 교육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선생님 부분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와 교수자를 모두 다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모든 그 영역 있잖아요. 듣고 쓰고 말하고 있고 어휘 문법 이걸 다 게미피케이션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담도 되고요. 그러시지 말고요. 한 영역을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게미피케이션 시킬 그 영역을 선정을 해서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한 영역이라고 해도 그 안에 또 세분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범위를 먼저 게미피케이션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 요소를 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여기에 있는 그 펀 디자인의 그 스토리 부분은요, 옵션이에요. 꼭 이제 스토리를 넣으면은 뭐 좋은 상황이면은 넣으시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스토리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게임 규칙 아니면 게임의 그런 그 메카닉스 이런 것들 어떻게 디자인해서 들어가면 좋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 파이널라이즈 부분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를 이제 한번 제작하는 요 과정이 사실은 언어교육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 tangible-하게 만들 수 있는 그 material 개발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레이 테스트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게임을 만든 다음에 하는 플레이 테스트를 말을 하는 거여서 플레이 테스트라기보다는 evaluation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볼게요. 먼저 그 학습자들과 그 다음에 교수자의 그런 감정을 분석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 flow theory라 그래서 몰입 이론인데요. 그 이제 몰입 이론 중에서 여기에 그 어떤 그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학습자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지, 뭐 불안을 느끼는지 아니면은 뭐 지루해하는지 이런 것도 다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학습자가 막 이렇게 흥분되어서 이렇게 막 몰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 이 영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그런 컨트롤,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그 긍정적인 영역, 요 세 가지가 긍정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약간 릴렉세이션 여기부터는 릴렉세이션, 보redom 이런 것들은 살짝 부정적인 그런 그 감정들이니까 그 어떤 한 그 영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다 뭐 그러면은 그 투부정사를 가르칠 때 선생님의 그 감정이 어디 영역에 있는지 그 학생들이 자꾸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느꼈을 때
투부정사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은 또 그들의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다 표시를 하시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영역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듣고 쓰고 말하고 읽고 어휘 문법이 요거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 한두 개만 좀 뽑아내서 그 온라인 상황에서 좀 그 접근할 때 아웃풋도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그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그 영역 있잖아요. 그거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그 재미 요소예요. 그 중에서 이제 flex factors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재미 요소들이 있는데요. 교육에서는요, 요런 지금 초록색으로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교육 상황이니까 당연히 도전, 뭐 경쟁, 그 다음에 하나를 이제 완성하는 그 완성의 그런 재미, 그 다음에 표현의 재미, 그 다음에 뭔가를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동료의식, 그 다음에 뭐 양육하는 거, 양육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그런 만약에 뭐 아바타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조그맸다면은 그걸 성장시키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의 재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그 감정을 공유했던 그런 심퍼티 이런 것들의 재미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는 뭐 eroticism, 그다음에 sadism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교육이 별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재미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고학년 친구들한테는 K-12 중에서 고학년 친구들한테는 저기 챌린지, 컴페티션 이런 것들 많이 느끼게끔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 학습자들 있잖아요. 그런 어린 학습자들에게는 표현의 재미, 그다음에 어떤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환상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 판타지 이런 것들 재미를 느끼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더 자세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이라도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게임 그 메카닉스 부분인데요. 이게 그 게미피케이션 메카닉스랑 그냥 게임 메카닉스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플레이어, 퀘스트, 그 다음에 보상과 회피, 뭐 그 다음에 이 보상을 또 어떻게 줄 것인지 지급 방법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가장 선생님들께서 이제 게미피케이션 이제 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거는요.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leaderboard, point, batch 해서 PBL이라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그 교육에서는 사실 뭐 project based learning이나 아니면은 네, problem based learning 이런 걸로 해서 PBL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는데 게미피케이션에서는 point, batch, leaderboard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중에서 선생님들 퀘스트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퀘스트 주실 때 그냥 주시지 말고 비밀 코드를 푸는 방식의 그런 unlocking 그다음에 그 상호 그런 발견들 그리고 뭔가 scaffolding 그 도움 이렇게 주고받게 하는 그런 것들 NPC 같은 거 활용해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학습자들의 그 수준을 계속 올리는 거 그다음에 그 자신의 진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프로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네 사실 핑크색들은 제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리더보드 같은 경우는 매크로, 마이크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소그립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리더보드라고 생각하셔서 그 학습자가 자신의 위치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현황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유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게임 룰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이 중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퀘스트, 그 다음에 저는 그 Learning Experience Points라 해서 LXP를 다 모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으는 거, collection,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누적하는 거, accumulation, 그 다음에 다른 학습자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경쟁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competition인데 self competiti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unlocking이라든지 아니면 nurturing 이런 것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전형적인 게미피케이션의 그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그 가상의 미션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포인트를 이제 획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획득하면은 더 많은 이제 포인트를 모아서 내가 레벨을 올라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서 보상과 교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상과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 다음 스텝을 또 도전하게 하는 요 플로우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요 과정에서 선생님들 뭐 마법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만드셔가지고 보상과 교환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그 김상윤 교수님 책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교수님과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교실 게미피케이션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그 출간을 하셨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선생님들 그 언어 교육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언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하나 점검들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여기에서 그 하나의 스텝이 빠진 4F, 7 steps, 그 다음에 그 학습자들의 그런 언어 배움 경험을 이제 그 즐거운 언어 배움 경험을 설계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이 스텝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학습자들이 그 실제 실시간으로 만나든지 어쨌든 그 메인 그 클래스 있잖아요. 그 클래스를 수행하기 전에 그 사전 미션을 주시고요. 미리 이제 작업해서 뭔가 미션을 획득할 수 있는 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중에서도 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퀘스트들을 이제 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시간 제한을 두시면서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많이 쓰는 건데요. 저는 이제 항상 그 타임 리미트 게임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고 자신의 그런 레벨을 올리게 하는 그런 그 사전 미션을 좀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서는 그런 공동의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띵킹 스킬을 기르는 그런 방법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에도 이제 타임 리밋 주면서 이제 퀘스트를 수행하면서 네,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e-learning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봤잖아요. 이 중에서 선생님들 어떤 부분에 어떤 스킬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IC Tools 제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또 몇 가지를 또 추려서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해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 지속 가능한 활동이 될지 즐거운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고려할 부분들이에요. 먼저 이렇게 그 정말 실질적인 그런 교수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디바이스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그 뭔가 되게 그 frustration, 되게 그 막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지를 다 체킹을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개선할 방법들 여러 가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점검을 꼭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막 이거 혁신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어려울 수 있고요. 이게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 학습자가 느끼는 그런 재미있고 뭔가 다이내믹한 그런 수업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지, 그런 밸런싱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checking AAA 있죠. Accessibility, Availability, Ages. 요거 그 고민하시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Blended Learning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이제 gamification 이제 체크해 보시는 그런 것들이에요. 너무 학습 컨텐츠를 이제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런 컨텐츠의 양과 이런 것들을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게미피케이션 상황에서는요. 단 20%의 그런 전달이 정말 실제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그런 학습 컨텐츠를 만약에 한 80 정도로 전달하셨다라고 하면은 그중에 학생들이 한 50은 기억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20%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게미피케이션 상황에서는 학습 컨텐츠의 양을 좀 줄이고 그 대신 학습자가 느끼는 그런 학습이 되는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50% 이상의 효과가 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저는 I-1 있죠.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하잖아요. I를. 그래서 그 I-1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이 게미피케이션을 접목한 수업 설계에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지금 Blended Learning 중에서도 온라인 수업 설계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설계에서는 I-1이나 I-2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 어떤 양과
양과 수준들을 좀 많이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래서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주시면서 네, 학습자들이 그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가속도를 붙여서 좀 그 아이 플러스 원까지도 막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미피케이션은요, 그 학습적으로 되는 그 러닝하고 재미하고 이 밸런싱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밸런싱이 잘 맞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냥 재미는 있는데 학습이 안 되거나, 너무 학습적이어서 재미가 없다거나 이런 밸런싱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숨가쁘게 달려와서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이거 제가 좀 유치하지만 초이스 취취 XP라고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또 유치하게. 네. 자, 여기 옆에 그 칵테일 하나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선영 교수님과 제 매년 이렇게 하와이 가서 1월에 그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하와이 갔을 때 추천해 주신 칵테일이 있어요. 그 칵테일 이름이 취치라는 칵테일입니다. 이거 하얀 거, 이거 되게 크리미하고 되게 스윗한 칵테일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거 메뉴판에는 없는데요. 하와이에서는 주문하면은 다 이걸 줍니다. 그래서 요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거를 보고 이 취취취취 이거를 만든 거라기보다는요, 네, 하나의 그런 리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취취, 그 다음에 XP는요, experience points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5가지 취가 뭐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짝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절호의 지금 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초이스가 제 그 최애 그 초이스라기보다는요. 선택의 그 초이스 있잖아요. 그걸로 보시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디바이스나 아니면 어떤 애플리케이션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거 자체가 그 도전이잖아요. 저희한테는. 네, 도전인데 이 도전이 저희에게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저희 그 교수자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가 또 사실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다 이런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챔피언, 위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좋은 선택, 좋은 선택, 의미 있는 선택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변화 이뤄내시면서 또 하나의 또 엄청나게 좋은 성장하는 그런 기회 만들어내시면서 챔피언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콤한 스윗하고 달콤한 이런 그 보상이 선생님 그 저기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남겨주시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슬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 분만 남기셨네요. 네, 사전에 공유가 됐나요? 아, 네.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네. 그 강의, 저희가 공유용 강의 자료는요, 저희 그 원호회에서 올려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안내해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요게 이제 하루 정도 동안 열려 있을 거예요, 방이.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긴 시간, 봐주셔서 정말 Q&A 혹시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이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거를 끄시고요. 에코 공유 에코를 어딨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선생님 해보세요. 지금 공유가 된 상이 아니구나. 보시고 프레젠테이션 중지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두고 네. 이 상태에서 네 이건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네네네. 근데 뮤트를 다 풀어주셔야 되지 않아요? 뮤트를 제가 풀 필요는 없고요. 각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 지금 Q&A 잠깐 하시죠. 아, 네. 근데 이거는 또 네. 남겨도 되시는데 제가 시간 맞춰서 네, 마무리. 아니 Q&A 아직 안 돼가지고 Q&A만 잠깐 할게요. 아, 네네네.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오른쪽에 본인 이름 옆에 뮤트가 있고 그다음에 정 가운데 아마 선생님들이 음소거가 돼 있을 거예요. 음소거 푸시고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바로 다음 넘어가는데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한 1분 정도만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 예,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궁금하신 다 아셔요. 이미 더 아시는 걸 제가 아, 말씀드렸나요? 네. 그러면 우리 네.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 다들 이게 네. 카메라 꺼주셔가지고 네, 네. 그리고 네. 저기 지금 화면이 네. 좀 잘못됐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럼 우리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기훈 선생님? 아니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회신. 지금 그렇죠. 아니 요거 페이퍼에 내용을 보시면 안 나와 있어요? 슬리드에 슬리드 질문이 네,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 네. 들어오시면 37에서 화면이 슬라이드 37에서 멈춰서 다음으로 안 넘어갔대요. 네. 네. 혹시 이거 자기가 이거를 풀고 하라는 거 다 아시죠? 네, 알고 계세요. 아까 우리 그 출석할 때 다 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네, 지금은 네, 질문이 따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네. 선생님 선배님께 박수 한번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들 들리시죠, 여러분? 현재 시간이 4시 7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시고